자, 우리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얘가 어디냐? 아작스로 검색하셔가지고 6번 페이지에 5588번 아니다 5833번 글에 있는 코드 다운로드 했어요. 그리고 압축 풀어가지고 웹 컨텐트 폴더에 이 내용들 복사해서 컨트롤 C 우리 새로 만든 86 아작스 폴더 웹 컨텐트에 붙여넣기 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옛날에 다운로드한 JSP 다운로드에 JSP 수업 자료에 아작스 있어요. 아작스 PPT.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아작스가 뭐냐? 자, 아작스가 뭐냐? 뭐 같이 PT를 한번 봅시다. 아작스 이거 재밌는 게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영어는 알파벳만 보고 읽을 수 없대요. 최근에는 에이젝스라고 우리 아작스라고 했었는데 우리 때 초창기 때 아작스였는데 어느 순간 에이젝스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요즘은 에이젝스라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젝스. 동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들 에이젝스. 동적이 뭐야? HTML 한번 불러오면은 화면 갱신이 있어야만 새로운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죠. 근데 움직일 동 그때그때 원하는 부분만 화면 갱신 없이 DB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작스예요. 동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들 아작스라 그러고요. 순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아작스를 구현할 수 있는데 이게 아작스 구현 방식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브라우저마다 사용 방법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jQuery 아작스를 사용해요. 그럼 내부적으로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jQuery 아작스를 사용하고요. 이때 사용하는 jQuery에서 아작스를 사용하는 함수 이름이 $아작스 함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브라우저마다 다 달라요. 자바스크립트 버전마다 다 다르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jQuery로 구현하면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으니까 jQuery 아작스를 사용하고 이때 사용하는 함수 이름이 $아작스 함수예요. $아작스 함수인데 아작스를 이용하는 더 다양한 함수들이 있어요. load, get, post, getJSON, getXML 이런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아작스 함수를 응용해서 세팅을 쉽게 지들이 만들어 놓은 응용 함수들이에요. 결국엔 얘만 알면 돼요. 얘만 알면 다 쓸 수 있는데 get 방식으로 많이 쓰면 get이라는 함수도 따로 지원해요. post 많이 쓰면 post 갖고 오는 게 JSON으로 가져오는 거면 getJSON 함수, XML로 가져오는 거면 XML 함수 이런 것 애들 다양하게 존재해요. 결국에 얘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파생된 그런 메소드들이에요. 결국엔 얘만 알면 되는데 응용된 것도 뭐 있으면 그냥 갖다 쓰면 되죠. 아, 응용된 아작스를 응용한 함수인가 보다 하고 그냥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AJAX 메소드 함수 사용하는 방법, 매개 변수로 객체를 하나 갖고 있네요. 이게 소괄호 안에 있는 애가 매개 변수잖아요. 근데 잘 보면 객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객체의 데이터로 키 밸류들이 있는데 JSON을 매개 변수로 하나 받고 있고요. URL은 어쩌고저쩌고. URL은 데이터를 접속할 페이지 주소라고 돼 있네요. 요
객체 안에 URL 키에 담으려는 페이지 주소를 담아요. 페이지 주소, 아까 보면은 뭐 공용 데이터 주소들 있죠? 그거 요청하면 거기서 원하는 정보를 준다 그랬잖아요. 주소가 곧 데이터. 그 주소를 써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읽어올 주소 URL에 써주고요. 타입은 get이랑 post 있죠? 어떤 방식으로 요청할 거냐. get 방식으로 요청하고 싶으면 get 쓰시고요. post 방식으로 요청하고 싶으면 post 쓰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여기는 파라미터 문자열을 넣어요. 여기 데이터는 요 주소 플러스 물음표 뒤에 쿼리 스트링이 붙죠. 그 쿼리 스트링을 기술하는 애예요. 얘는 이렇게 문자를 넣는데 객체를 넣기도 해요. 키밸류로 객체를 넣으면 알아서 만들어 가고요. 그냥 직접 문자열을 써줘도 돼요. 파라미터 문자열 쿼리 스트링을 써주시면 이 내용이 이 주소랑 합쳐져서 날라가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있죠. 우리 아작스로 다른 페이지 요청하는데 그 요청할 페이지가 텍스트냐 XML이냐 JSON이냐 잭슨피냐 어떤 종류의 파일을 요청하는 거냐. 잭슨피는 최근에는 안 써요. 보안 문제로 없어졌어요. 이거 없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서류에는 많이들 남아 있는데, 잭슨피는 뭐냐면 A라는 사용자가 A라는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그럼 A에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해서 A에게 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혹시 A라는 서버에서 다른 B라는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요청해서 가져다가 작업한 다음에 A에게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형태를 크로스 도메인이라 그래요. 크로스 도메인. 요청한 거랑 다른 주소에 있는 애들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크로스 도메인. 이럴 때 이걸 허용하는 형식이 잭슨피예요. 허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잭슨피. 근데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거 이제 허용하지 않아요. 사용자가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해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있다. 크로스 도메인을 허용하던 잭슨피라는 통신 방식이 있는데, 최근에는 제이슨에 P 붙인 거예요. 프로토콜 뭔가 하여간 안 쓰니까 그런 게 있다 생각하시고요. 잭슨은 우리 제이슨 아까 배운 그 제이슨이고요. XML은 XML 데이터, 텍스트는 일반 텍스트고요. 자, 우리가 읽어올 요 주소의 타입을 써주시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을. 타임아웃은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근데 무제한 대기할 수는 없겠죠. 무제한 대기할 수는 없겠죠. 한 30초 기다려보고 사이트에서 응답이 없으면 망한 거죠. 뭐 죽은 서버가 죽은 거죠. 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캐시, 이전 요청에 대한 캐시 저장 여부를 처리하는 거예요. true는 사용하는 거고요. 캐시는 뭐냐면 한번 사용한 걸 저장해 놓는 거예요. 우리가 A라는 파일 a.html 요청했어요. 근데 언젠가 또 요청하겠죠. 그럼 예전에 다운로드 사용한 a.html을 그대로 쓰고 싶으면 캐시를 true로 하시면 돼요. 그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미 한번 불러온 애니까 다시 가지 않고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애를 그냥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번 요청하면 계속 원래 파일을 읽어오는 게 아니고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그 파일을 읽어와요. 같은 사이트를 여러 번. 근데 걔를 안 쓰게 쓸 건지 안 쓸 건지 설정하는 거예요. true로 하면 사용하는 거고요. false로 하면 사용 안 하는 거고요. 우리 개발할 때는 대부분 사용 안 함으로 해요. 사용 안 함. 왜냐면은 내가 이걸 막 변경하는데 얘가 인식을 못하면 변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캐시를 사용하면 변경된 새로운 파일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파일을 그냥 보여줄 테니까 변경하면 제대로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개발할 땐 보통 false로 하시고요. 실제 배포할 때는 true로 하셔야 성능 향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 요청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가져왔으면 success 부분에 메소드가 함수가 실행이 돼요. 그리고 요 데이터에 요 페이지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요 데이터 변수에 전부 저장해요. 그래서 얘를 찍으면 요 주소가 본인에게 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돔 작업을 해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에 보여주는 HTML에 보여주는 작업 석세스에서 하고요. 에러는 요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요 에러 부분이 실행이 돼요. 에러 부분이 실행이 돼요. 자, 아작스 이렇게 쓰면 돼요. 요 메소드 주소 쓰고 전송할 데이터 써주고 종류 써주고 데이터 어떤 전송 방식 쓰고 몇 분 동안 기다리고 캐시를 쓸 건지 여부 성공하면 데이터에 요 요청한 페이지에서 던져준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실패하면 각종 실패와 관련된 메시지를 찍어볼 수 있어요. 자, 기본 사용 방법이고요. 자, 이런 로드들은 이거 로드 함수 같은 경우 지금 금방 설명한 건 달러점 아작스 AJAX 메소드였고요. 로드라는 메소드도 있어요. 얘는 앞에 셀렉터 하고 읽어올 URL을 기술하면 요 읽어온 URL을 바로 요 앞에 선택자에 넣어버려요. AJAX를 이용해서 얘가 실행이 되면 찾아서 실행하면 이런 거 있다 정도만 알고 나중에 코드에서 좀 확인하면 쉬워요. 여기서 대상도 없이 설명하려면 어려우니까. 자, 특정 HTML에 새로운 HTML로 변경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변경할 곳을 찾아가지고 로드 하는데 특정 readme.html 특정 HTML의 특정 부분을 읽어와서 변경할 수 있어요. 얘가 실행되면 자동으로 요 HTML이 찾은 데 들어가요. 이거 원래 AJAX로 하셔야 되는데 .ajax 메소드로 하셔야 되는데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요거 두 줄로 AJAX 기능이 AJAX는 쓸 게 많잖아요. 다 필요 없으면 그냥 이거 쓰시면 편하죠. 자, PT는 거기까지 보고 코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01 text.html 중요한 게 또 AJAX는 서버에서만 돌아가요. 지금 톰캣 서버에 올려서 작업하잖아요. 서버에서만 동작해요. 그냥 일반 폴더 HTML 일반 폴더 열어가지고 더블 클릭하면 걔가 브라우저에서 돌면서 HTML이 화면에 나오고 버튼 클릭하면 각종 기능들이 구현되잖아요. 근데 AJAX는 서버에서만 동작돼요. 톰캣 서버에 올려야 동작돼요. 그래서 일반 로컬 폴더에서 걔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실행하면 AJAX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요. 반드시 서버에 올려서 동작해야만 동작해요. 자, 지금 톰캣 서버에 올려가지고 작업하려고 이클립스에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가지 파일 복사했고요. 01 text.html 열어볼게요. 여기 보면 화면을 보면 버튼 하나 놨고요. 뭔가를 출력할 수 있는 div를 하나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요 div를 클릭하면 요 div의 버튼을 클릭하면 요 div에 마이 버튼 클릭하면 이런 어떤 작업을 할 건지 기술한 윗부분에서 요 내용을 바꿀 거야. 그래서 가봤어요. 여기서 뭘 하냐. 그랬더니 마이 버튼을 클릭하면 아작스를 실행시키래요. 근데 아작스 실행 내용이 아작스의 텍스트에 021.txt 가볼까요? 같은 서버죠?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으니까 아작스 폴더에 텍스트에 021이 없네? 뭐야? 01 합시다. 01.txt 요 파일을 읽어오래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보면 이렇게 이런 문자열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버튼 클릭하면 그 문자를 읽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입은 get 했어요. get 방식으로. 이거 전송할 때 전송 방식 get post 있죠? 그 쿼리 스트링 필요 없으니까 안 넣은 거예요. 요 주소에 물음표하고 쿼리 스트링 키 밸류 넣는 작업 안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데이터 타입은 텍스트
텍스트 읽어올 거니까 텍스트로 했고요. 30초 동안 기다려 준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캐시는 테스트 중이니까 사용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성공하면은 데이터에 이 파일에 있는 문자열을 복사하겠죠. 그리고 걔를 리절트, 아까 div 리절트 div 안에 html로, jQuery는 그냥 .html 하죠. 이 데이터를 그대로. 그럼 이 텍스트에 써 있는 문자열이 그대로 들어가겠죠. 어느 시점에, 버튼을 클릭하는 시점에. 자, 그리고 저장해서 요 파일 01 텍스트 html 실행해 볼게요. run as run 서버. AJAX는 꼭 반드시 서버에서 로컬 파일에서 브라우저에 넣어서 실행하면 실행 안 돼요. 반드시 웹 서버에서 실행시켜야 동작해요. 자, 그래서 통캣에 넣어서 동작시켰고요. 이 버튼 누르면은 밑에 있는 div에 텍스트를 읽어서 넣게 만들어 놨죠. 버튼 클릭해 보세요. 아까 이게 어디서 온 텍스트예요? AJAX 프로그램. 그렇죠. AJAX 텍스트 01 이 내용 복사해 온 거죠. 이해됐어요? 자, 이거 에러 메시지 뭐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주소 잘못된 거, 그래서 잘못된 게 들어가 있었나 보다. 잘못된 거 넣고 한번 실행해서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run as run server. 잘못된 주소 넣고 버튼 클릭하면 404는 뭐예요? 그 주소 없는 주소 요청했을 때 뜨는 에러라 그랬죠. 이렇게 에러 정보 찍을 수 있어요. 에러 404 어디서 만들었나? 요 텍스트 스테이터스에 에러가 찍힌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스테이터스에 404가 찍힌 거죠. 에러 스로우는 안 찍혔어요. 이거 예전에 찍혔는데 최근에는 안 찍히는 것 같아요. 404 두 개만 쓰세요. 에러 결과가 뭐 어떻냐, 결과 에러 세이브 404 찍히죠. 옛날에 에러 스로우즈 앤 not found 떴는데 최근에 이게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뭐 안 하면 버려요. 웹은 안 되면 빨리빨리 버리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웹은 클라이언트랑 직접 소통하는 애라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문법이 생기고 새로운 문법이 없어지고 막 그래요. 되던 게 다음에 안 되고 막 그래요. 심지어 같은 자리인데 어딘 되고 어딘 안 되고 그래요. 자, 됐죠? 자, 아작스예요 이게. 다른 저게 예. get 타입으로 보낸 건데 주소에 변한 게 없는 get 타입으로 보내. get은 뭐예요? 통신 이 주소로 요청을 하는데 요청 방식이 get이라고요. 끝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포스트랑 별 차이 없잖아요. 원래 차이 없었잖아요. 보여주고 쿼리 스트링을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차이 말고는 크게 없었잖아요. 퍼레스트링은 안 나와. 안 넣었기 때문에 어차피 get이나 포스트나 뭐 사용자 입장에선 별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 RESTful 요청할 때는 우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요청해요. get, put, push, for 하여간 여러 종류 있어요. get, 우리 배운 건 get, post만 있는데 더 많아요. 근데 뭐 제일 힘든 게 어떤 거 써야 되냐? 되는 거 그냥 써요. 문제가 됐을 때 딴 거 바꿔 쓰면 되잖아요. 뭐 왜냐면은 뭐 기준이 애매해요. 뭐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되는 거 그냥 쓰시면 돼요. 우리 더 좋은 게 있으면 옮겨 타시고.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기준이 뭐냐면 이해하기 편한 거 그거하고 사용하기 편한 것들은 본인들이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쓰더라고요. 가르쳐 보면. 그래서 바꿨어요. 저도 여러분 못하는 사람들 이해하기 편한 형태의 문법만 가르쳐요. 본인들 검색해 보시면 놀라운 형태의 문법들이 많아요. 근데 어차피 내 거 아니다. 더 좋은 거 있어도 자기가 이해 안 되면 뭐 필요 없잖아요. 내 게 아니다 생각하시고 되는 걸로 그냥 하시면 돼요. 되는 거. 왜냐면 의미가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돌리는 걸 돌려놓고 쓰다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안 되면 어차피 사라질 문법들이에요. AJAX도 거의 뭐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jQuery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jQuery 아작스도 말이 안 됐지. 꽤 오래됐네. C 언어도 30년, 한 10년 20년 됐을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이거 해보고 문제 있으면 get으로도 또 해보고, 되면은 그걸로 되는 걸로 쓰면 되죠. 뭐 의미를 두지 않아요. 뭐가 더 좋냐 나쁘냐 의미 없어요. 되는 게 답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된다 그랬는데 해보니까 돼. 그거 어쩌라고. 그거 쓰면 되는 거지. 쓰지 말라고 공고하는데 해보면 다 돼요. 이유가 있어서 그러긴 하겠지만 되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되는데 어쩌라고요.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돼. 그리고 써. 실제 그래요. 다른 사람도 다 안 되는 건데 쓰고. 뉴 데이트 쓰지 말라고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나 자바 배울 때부터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아직도 문제없이 잘 쓰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되면 써요. 누가 안 말리고. 어떻게 걔네들이 계속 지원해줘요. 계속 쓰면. HTML 제일 웃긴 게 BR 태그 제일 웃겨요. BR 태그 옛날에 우리 BR 태그면 버그 났어요. 이거 반드시 닫아줘야 됐어요. BR 태그. 그런데 최근에는 예전에 이렇게 쓰다가 복잡하니까 열고 그냥 닫는 거라고요. BR 닫고 이렇게 처리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에라 모르겠다 BR로 그냥 써라 이걸 버그로 보자. 원래 이게 문법상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줄여서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거 그냥 이걸 틀린 걸로 하고 이걸 맞은 걸로 하자. 저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썼어야 됐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틀리고 이게 맞는 게 되는.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응용은 돌아가면 그냥 쓰는 거예요. 문법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면 쓰는 거예요. 편하면 그냥 쓰세요. 자, 아작스 텍스트 공이 뭐가 들어있나 볼까요? HTML이 들어있나요? HTML이 들어있죠? 공이 텍스트에. 근데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리절트에다가 해당 HTML을 넣는데요. 그래서 HTML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미지도 있네요. 나머지는 뭐 일반 태그들이고. 이미지 태그면 요 경로에 가봅시다. 이미지 폴더에 여기 이미지 폴더 있죠? 아이콘 png 요 이미지를 연결해 놨네요. 이런 모양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쟤를 읽어오면 자기 서버에 얘 경로가 해당 경로에 이 이미지가 있으니까 요 HTML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행해 봅시다. 이 버튼 클릭하면 아까 HTML을 특정 div에 복사해 오고 있죠. 실행해 볼게요. 이게 공이죠? run as run on server. 이렇게 떴고요. 버튼 새로 실행해야 되겠네. 클릭하면 아까 그 HTML 읽어온 거죠. 적용되니까 이미지도 나오게 된 거죠. 이건 지금 현재 자기 서버에 있는데 가져왔더니 경로가 맞으니까 출력된 거죠. 이런 식으로 아작스 HTML 구현하는 거예요. 버튼 클릭할 때마다 추가하고 싶다. 계속 추가하면 어펜드로 추가하면 되겠죠.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아작스로 가져온 파일이 아까 마지막 파일처럼 복잡한 내용이다. 그럼 걔를 가지고 어때요? 화면을 구성해주고 있죠? 클릭할 때마다 데이터 가져와서 그런 식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자, 텍스트 3 가볼까요? 이번에도 텍스트 3 아작스 텍스트 JSP 파일을 요청하네요. JSP 파일. 텍스트 데이터.jsp 파일을 요청하고 있어요. 겟 방식이고요. 키워드로 확원이랑 패스 pp를 키밸류로 전송해 줬어요. 이해되죠? 쿼리 스트링 넣어줬어요. 데이터에. 그럼 얘 날라갈 때 요거 플러스 물음표하고 밑에 거 날라가겠죠. 요렇게 요청했어요. 결과는 동일하고요. 찍는 거 버튼 누르면 실행되고 결과가
리절트 div에 찍히도록 처리해 놨어요. 자, 이거 실행해 볼게요. 03 텍스트 3.html run as run on server. 이렇게 실행하면 버튼 클릭해 볼까요? 에러 났나? 팍1 pp 했네요. 이거 중요한 걸 확인 안 했네. 이 파일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 파일을 뭐를 하고 있나? 가봅시다. 아작스의 텍스트 데이터, 아작스의 텍스트 데이터.jsp 가봤어요. 뭐 하고 있어요? 겟 파라미터 배웠잖아요. 사용자가 쿼리 스트링으로 던져준 데이터를 받아서 받은 데이터를 찍고 있네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전에 제이슨 데이터 처리했잖아요. DB에서 요거 사용자 요청한 값을 가지고 DB에서 셀렉트 해가지고 여기 자바 코드 쓰는데 아니에요. 읽어와 가지고 제이슨을 만들면 되겠죠, 문자열로. 그래서 찍으면 그게 날라가겠죠. 이해됐어요? 요 중요한 게 요걸 꼭 추가시켜 줘야 돼요. 빈 공백에 대한 처리예요. 요거 추가해 주셔야 빈 공백이 없애서 날라가요. 트림 제거해서 날라가요. 빈 공간 있으면은 제이슨형 문자열이 이상하게 날라가거든요. 제이슨 객체 데이터 있으면 엔터나 이렇게 빈 공간에 이상한 데이터가 껴서 들어가면 우리가 제이슨으로 인식하기 어려우니까 걔를 없애고 순수 문자열만 전송한 거예요. 결론은 지금은 간단한 문자열을 찍고 있는데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쿼리 스트링으로 날린 데이터를 가지고 DB에서 검색해 가지고 적절한 제이슨 문자열을 만들어 가지고 화면에 찍으면 그 문자열이 어디로 날아가겠어요? 1이 날라오겠죠. 1이 날라오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은 그냥 통째로 그냥 찍었는데 여기서 이 제이슨 데이터를 가공해 가지고 아까처럼 이쁘게 HTML을 만들어서 원하는 지역에 출력하면 이쁜 모양이 나오겠죠. DB 데이터 이렇게 읽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 부분 생략한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문자를만 찍어준 거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 요청하면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이런 형태의 서버를 뭐라 그런다고요? 레스트라 그래요. 레스트풀, 레스트. 사람이 구인 광고 보면 레스트풀 만든 경험이 있으신 분 써 있어요. 이거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본 거죠.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걸로 문자열을 제이슨 만들면 되죠. DB에서 값 가져와서. 그래서 이름이 있으면은 네임은 뭐 박 다운표 묻고 이런 것들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제이슨 객체로 리턴해주면 레스트풀이라고요. 제이슨을 다루는 레스트풀 서버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공용 DB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쭉 하고 주소 하고 검색 데이터들 넣어주면 이걸로 검색해서 XML이나 제이슨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그거 JDBC 없이 처리가 되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핸드폰, 모바일, 핸드폰 그런 애들을 자체 DB 핸드폰에 못 넣잖아요. DB 직접 연결해서 갖고 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버거워요. 근데 이런 레스트풀 서버가 유행한 게 핸드폰 나오면서 엄청 뜨기 시작했어요. 핸드폰 누구나 요청 주소만 넣으면 누구나 데이터를 받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JDBC 드라이버나 특정 프로그램 설치 없이 DB를 쓸 수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레스트풀. 면접 보러 가면 물어봐요. 레스트풀 만들어봤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DB 요청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DB를 만들어서 제이슨이나 XML을 만들어주면 되죠. 나중에 보면 이렇게 XML 만든 거 있어요. 여기는 제이슨 넣고 이렇게 XML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사용자 입력을 확인해서 DB 읽어가지고 요 내용들을 DB로 채우면 되겠죠. JDBC로 쿼리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XML 문서가 만들어지면
이건 XML을 제공해는 레스트 풀이 되겠죠. 요걸 제이슨 문자로 만들어주면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레스트 풀이 되겠죠. 나중에 또 확인해 보고요. 어디까지 했나? 자, 그래서 03 하고 있었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요청하면 자기들이 사용자가 뭘 입력한 거에 따라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서 찍고 싶죠?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여기는 뭐 사용자가 입력한 거 변경된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하는데 DB로 가공해서 나온 결과를 만들어서 뭐 리턴해 줄 수도 있고,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03 텍스트 3도 끝났어요. run as, run on server. 이렇게 실행해 보면 되겠죠. 본인 쿼리 스트링으로 던진 거 있죠? 다른 걸 던져주면 다른 거 나오겠죠. 요걸 바꾸면 바뀐 데이터가 찍히겠죠? DB에서 조작하면 되겠죠. 아이고. 됐죠? 자,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다음 거 카타고리.html. 얘는 좀 다른 거 로드 쓰고 있어요. 로드 XML 대신에 뭐 시작하면은 로드 이렇게 돼 있죠? 불러오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로드 점 로드 점 이거 아작스예요. 아작스. 이거 온로드 아니에요. 온로드. 온로드는 뭐예요? 화면이 다 불려지고 나서 불러오는 거죠. 이 로드는 AJAX에 파생된 메소드라고요. AJAX 볼까요? AJAX는 어때요?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로드 쓰면 요 주소에 가서 요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냥 바로 여기 넣어줘요. 여기로 넣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준 아작스를 확장해서 파생해가지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메소드예요. 자, 뭘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이 카테고리 짝대기 데이터.html 가볼게요. 카테고리 짝대기 데이터.html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드림 PPT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이거 뭐예요? 일반 사이트의 메뉴죠. 근데 메뉴들은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겠죠. 그때그때. 그래서 이 메뉴를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바뀌는 내용을 미리 HTML로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위류를 선택하면은 위류 관련된 하이 메뉴, 여성 위류를 선택하면 여성 위류와 관련된 하이 메뉴,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로드 되면 위류랑 디지털 가전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의 이런 메뉴를 HTML로 구성해 놓은 게 카테고리.html 파일이에요. 자, 이거 이전에 어떻게 동작할 걸 만드냐면, 처음에 위류하고 디지털 가전 중에 하나를 사용자가 선택하게 해요. 시작하자마자 위류랑 디지털 가전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위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메뉴에 디지털 가전을 선택했나봐요. 디지털 가전을 선택하게 되면 그 하이 메뉴에 디지털 가전과 관련 있는 메뉴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선택하면 그 선택한 애에 관련된 메뉴, 하이 메뉴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동적으로 AJAX를 써서 만드는데, 사용자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DB에 가서 다시 읽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HTML로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는 DB에서 읽어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DB 읽어가지고 이런 파일들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로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로드하고 파일이 있는 경로를 썼어요. 아작스 텍스트 카테고리 짝대기 데이터, 아작스 텍스트 카테고리 짝대기 데이터, 이 파일이 있는 경로고요. 한 칸 띄우고 샵, 한 칸 띄우고 샵 했어요. 샵 한 칸 띄우고 샵 카테고리 1-1 했어요. 한 칸 띄우고 샵 카테고리 1-1 했어요. 이거 무슨 의미야 이건? 응? 아이디니까 아이디어. 맞아요. 아이디예요. 샵 저거 하면은 아이디 찾아가요. 여기 보면 샵 봅시다. 카테고리 1-1 이거 찾은 거예요. 그럼 요만큼 읽어오는 거예요. 요만큼. 로드라는 함수가 요 파일 가가지고 아이디가 한 칸 띄고 샵 뭐뭐라고 쓰면 아이디가 요거인 함수 요 HTML 요만큼 읽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샵 카테고리 2-2 돼 있으면 요만큼 읽어오겠죠. 카테고리 2-2 카테고리 1-1 돼 있죠. 다시 볼까요? 아작스 폴더에 텍스트에 카테고리 데이터 HTML에 샵 카테고리 1-1 아작스의 텍스트에 카테고리 데이터.html에 요 안에 들어갔더니 샵 1-1 아이디가 1-1인 요만큼 읽어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걸 읽어오고 싶으면 1-1 대신에 2-2를 넣었겠죠. 그런 식으로 읽어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지금 메인 화면에는 스팟만 3개 있어요. 스팟만 3개 있죠. 그 다음에 콘솔 있고요. 스판 3개 있고. 자, 페이지가 로드 됐어요. 다 불려졌어요. 이거 뭐예요? 펑션. 온로드. 이거 온노드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로드고 얘는 온노드고. jQuery에서 온노드 할 때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바로 실행이 되겠죠. 여기 AJAX 화면이 다 불려지고 나서 AJAX가 바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하는 작업이 HTML을 읽어와 가지고 어디로 가요? 카테고리를 읽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여주래요. this.show 샵 카테고리 1이 뭐예요? 이거죠. 이거 샵 카테고리 1 요거예요. 요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3개를 처음엔 안 보여줘요. 근데 여기다 데이터를 세팅하고 보여주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세팅할 거냐? 요 데이터죠. 카테고리 데이터.html에 HTML에 샵 카테고리 1-1 걔가 뭐예요? 걔가 위류죠. 위류 디지털 가죠. 요만큼을 가져와서 어디다 넣어요? 카테고리 1. 여기다 넣고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실행하면 얘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셀렉터. HTML이 나오겠죠. 위류랑 디지털 가죠. 실행해 볼게요. 카테고리 run as run server 위류랑 디지털 가죠. AJAX에 의해서 읽어온 거죠. 요게 AJAX라고요. 요만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on 뭐예요? on 뭐예요? 이거 이벤트 jQuery에서 이벤트 등록하는 거예요. jQuery 이벤트 등록할 때 on 쓰는 거예요. on하고 뒤에 어떤 이벤트? change 이벤트 변경되면 그 다음에 샵 카테고리 1 셀렉트 만약에 change인데 그 중에서도 카테고리 1이 선택되는 change 이벤트가 뭐예요? 아까 얘를 실행해 보면
이거 셀렉트, 이게 이벤트, 체인지 이벤트예요. 바뀌었잖아요. 선택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냉장고 노트북이죠. 이거 위류 바뀌었죠. 디지털 가전 바뀌었죠. 이게 선택하는 게 체인지 이벤트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카테고리 1에다가 등록 안 하고 도큐먼트 했어요. 이거 왜 도큐먼트 했냐면은 HTML은 이게 HTML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div 여기 있고 그 위에 div 있고 그 위에 div 있는데 얘네는 파생이 돼요.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 뒤에 있는 애는 다 클릭 이벤트가 적용이 돼요. 바늘로 이거 꼭 찌른다고 생각해봐요. 이 밑에 있는 애도 바늘에 구멍이 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클릭하면 이벤트가 뒤에 있는 애한테 전파가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최상위 도큐먼트에다가 이벤트 추가한 거예요. 왜 여기 직접 이벤트 추가해도 되는데 도큐먼트에 이벤트를 추가했느냐?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거 보면 요 얘네들이 쇼하고 히든 하면 어떻게 돼요? 해당 컨트롤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없어졌다 생겼다 하는데 없어졌다 생겼다는데 한번 없어지고 새로 생기면 이벤트를 새로 등록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어차피 여기서 발생된 이벤트를 뒤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얘는 안 없어지고 계속 있죠. 얘는 없어졌다 생기면은 이벤트를 새로 등록해 줘야 돼요. 사라졌다 새로 생긴 애니까. 근데 어차피 뒤에서 받을 수 있어. 근데 얘는 안 없어지고 계속 유지되고 있어. 그럼 굳이 여기다가 계속 사라졌다가 생길 때 다시 이벤트 등록하고 막 그 작업을 해줄 필요가 없죠. 여기에 해주면. 그래서 그래서 도큐먼트에 체인지 이벤트를 원래 얘가 바뀌는데 여기다 등록해 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바뀌는지 명시해 준 거예요. 이 체인지 이벤트 중에서 요거 바뀐 애만 이벤트를 받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해봅시다. 복잡하죠? 쉽지 않아요. 대충 듣고 나중에 좀 본인들이 직접 치면서 해보세요. 준비하시고 사진 찍었고요. 그쪽으로 내장 교체예요. 저희가
자, QR 찍어 보시고요. 사진 찍어 볼게요. 준비하시고. 찍었어요. 자, 또 봐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지는 그거예요. 이게 이벤트라는 게 전파가 돼요. 그래서 앞에서 요 트리 구조로 돼 있잖아요. 자식이 이벤트가 발생하면 부모에도 가요. 근데 지금 상황이 요 카테고리 1이 생겼다 없어졌다 해요. 보면 화면에 없다 생겼다, 2도 없다 생겼다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지고 나서 새로 등록하면 이벤트를 또 체인지 이벤트를 또 등록해야 되고 또 등록해야 되고 막 그래요. 이거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뒤에 있는 컨트롤이 없어졌다 새로 생겼다 막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 자체에다가 이벤트를 등록하면 없어졌다가 생길 때마다 새로 이벤트를 등록해야 되니까 짜증나죠. 그러니까 어차피 부모에 전파되니까, 자, 다 부모에 전파되니까 부모에다가 최상위 부모가 도큐먼트예요. 도큐먼트 밑에 HTML 밑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큐먼트에다가 이벤트를 등록한 거고요. 그리고 체인지 이벤트인데 여기서도 체인지 이벤트, 여기서도 체인지 이벤트, 자, 세 개 여기서도 체인지 이벤트 다 봤잖아요. 그럼 다 적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한정 지은 거예요. 체인지 이벤트인데 그 중에서 누구 샵 카테고리 1이 선택되었을 때 그 이벤트만 받는 거예요. 이게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라면 카테고리 1이 선택되었을 때만 이벤트를 받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온 체인지 이벤트. 체인지 이벤트는 여기 선택하면 발생하는 이벤트라고 그랬고요. 얘가 선택되면 어때요? 이게 1, 2, 3인데 여기는 최상위의 뭐 가전이냐 옷이냐, 가전 선택하면 TV냐 라디오냐, 이쪽으로 갈수록 하위고 이쪽으로 갈수록 상위죠. 최상위가 변경되면 2랑 3은 안 보여줘야 되겠죠.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기 불러와 가지고 얘가 바뀌면 얘네들이 사라지게 만든 거죠. 전부 내용을 비우고 안 보이게 만든 거예요. 왜 했어요? 이거 선택하면 이거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워버린 거죠. 그리고 선택하고 나서 2를 선택했으니까 2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2 만든 거예요. 아작스로 아까 그 셀렉터 이거 뭐야 이게? 이거 아까 그 HTML 목록 있는 파일이고 타겟이 뭐예요? 하위 메뉴예요. 하위 메뉴 타겟. 여기 보세요. 타겟. 타겟에 뭐예요? 선택된 애에 안 보이네. 데이터 짝대기 타겟이죠. 데이터 짝대기 얘를 읽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뭔지 한번 가봅시다. 데이터 짝대기 타겟. 데이터 짝대기 타겟 하위 메뉴잖아요. 얘를 보여주고 사용자가 얘를 선택하면 이 하위 메뉴를 읽어다가 다음 메뉴를 만들어야죠. 이걸 선택하면 이 하위 메뉴를 찾아가지고 이 메뉴를 만들어줘야 되고, 아래 거 선택하면 이 아이디를 찾아가지고 이 메뉴를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앞에 데이터 짝대기 있는 애는 사용자가 만든 속성이에요. 사용자 정의 속성이란 의미가 뭐예요? 사용자 정의 속성. 원래는 없는. 네, 맞아요. 원래 없는데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 XML이 뭐라 그랬어요? HTML은 XML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XML이 자기 마음대로 데이터를 정의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애가 있고, 그래 사람이라는 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 시작 태그랑 끝 태그하고, 눈이 있으니까 눈 태그하고, 4개니까 사 쓰고 눈 닫고,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게 XML 문법이에요. 문법인데 여기서 이게 눈이라는 게 뭐 어디 있겠어요?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 정해서 막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태그랑 속성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데이터에 따라서. HTML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HTML은 이미 정의되어 있는 속성들이 있죠. select는 사용자로부터 선택받는 그런 HTML 태그, 그 중에 거기에 값들을 옵션으로 정의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앤데, 얘네들은 이 value도 이미 정해져 있는 속성이고, name도 이미 정해져 있는 속성, id도 정해져 있는 속성인데, 내가 사용하고 싶어서 추가하고 싶은 속성이 있으면 그냥 쓰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앞에다 데이터 짝대기 넣어서 내가 이런 속성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 그런 내용이야. 그리고 데이터 짝대기 테이블 타겟 속성에는 얘를 선택했을 때 보여줄 하위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ID 값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있으니까, 이런 ID 값이 넣어주고 있으니까 아까 거 가봅시다. 선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요게 타겟 1이 선택이 되면 select 사용자, 이게 옵션 땡 selected this 점, 여기에서 요거의 의미는 사용자가 선택한 애를 의미해요. 선택한 애 요만큼을 의미해요. 요만큼 선택한 애. 거기서 점 데이터 타겟 attr 데이터 타겟 하면 요 문자열이 리턴 되겠죠. 요 문자열이 리턴 되겠죠. 그럼 그 문자열이 리턴되면 요거 그거예요. 사용자가 선택한 옵션에서, 옵션 중에 선택된 옵션 중에서 this는 뭐예요?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되는 데겠죠? 이거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될 때 이 함수가 호출되니까 어디서 발생됐느냐? 여기서 발생되겠죠? 체인지 1이 셀렉트 될 때 this는 얘가 되는 거예요. 얘. 샵 타겟 1 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니까,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된 자기 자신이니까 거기서 옵션 셀렉티드, 사용자가 선택한 옵션을 찾겠죠. find 찾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데이터 타겟, 이 모든 옵션의 데이터 타겟은 서브 메뉴에 id 값이 들어있죠. 그럼 요 파일에서 서브 메뉴의 id 값으로 뭘 하고 있어요? 다시 로드 하고 있죠. 그럼 서브 메뉴의 id 값으로 샵 카테고리 2에 값이 들어가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요 처리가 되고요. 마찬가지죠. 현재는 여기까지 하면 2까지 있을 거고, 카테고리 2에도 셀렉트 체인지 이벤트를 또 추가했죠. 이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도큐먼트에 했고요. 자, 2가 새로 선택되면 3는 당연히 비워야 되겠죠. 바뀔 테니까. 똑같은 작업 해주고 있죠. 대상만 카테고리 2에서 3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데이터 타겟에 있는 서브 메뉴를 자동으로 로드해서 계속 바꿔주고 있죠. 그럼 선택할 때마다 메뉴가 발생이 될 거고요. 얘 맨 마지막 건 뭐예요? 사용자가 맨 마지막 거 선택하면 이게 메뉴가 이렇게 3개 있거든요. PPT 볼까요? 여기 보면 3개 있죠? 하나, 둘, 셋. 그래서 맨 마지막 거 선택하면 사용자가 전체 뭘 선택했는지 문자열로 찍어주고 있죠. 이 작업한 거예요. 요게 맨 마지막 건, 맨 마지막 3를 선택하면 사용자가 뭘 선택했는지 확인해주고 있고요. 데이터 1에는 카테고리 1에서 선택되어 있는 옵션 셀렉티드의 밸류 값을 읽어오고 있죠. 사용자가 클릭한 값 읽어오고 있고, 카테고리 2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읽어오고 있고, 지금 사용자가 선택한 값을 읽어오고 있고, 이걸 순서대로 찍어주고 있죠. 그럼 마지막에 카테고리 3을 클릭하면 그동안 사용자가 뭘 클릭했나 찍어주게 되겠죠. 됐죠? 이거 AJAX로 쓴 거예요. 잠깐만요.
QR 안 찍으신 분 있나? 자, QR 찍으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로드라는 AJAX를 이용해서 저런 거 구현했어요. 어디 갔나? 됐죠? 자, 그럼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나중에는 요 HTML이나 JSON이나 XML을 DB에서 읽어가지고 문자열을 만드는 거는 이미 할 수 있을 거예요. 본인 수준은 좀 복잡해서 그렇지. 해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냥 파일 읽어오는 걸로 했어요. JSP 파일에서 문자 읽어오는 형태로 본인들이 하시면 돼요. 공호 볼까요? 공호. 자, 지금까지는 뭐 아니네. 공호를 보면은 XML을 읽어오는 데이터 타입 보면 XML 돼 있죠? XML 읽어오는 방식이에요. 이전에는 텍스트였고 지금은 XML 읽어오는 방식이네요. 자, 이거 여기 시간이 애매하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XML 읽어오는 방식까지 합시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아작스 XML 03 읽어오고 있어요. 아작스 여기 있죠? 아작스 폴더에 XML 03 열어보면 이런 간단한 내용들이 있죠. 03 그 다음에 04 서브젝트 학교의 과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네요. 01은 딸랑 하나 있고요. 03은 딸랑 하나 있고요. 04는 여러 개의 서브젝트를 가지고 있죠. 요거 처리하는 방법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05 xml.html 보면 해당 파일을 요청하고 있죠. url ajax xml 03 xml 04 xml 해당 XML 파일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get 방식으로 요청, 데이터 타입을 이제 XML 요청하니까 XML, 캐시 안 쓰니까 false, 3초간 대기. 3초 너무 작아요. 웹은 적어도 10초 이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자기 컴퓨터니까. 그 다음에 success function, 이거 한번 찍어본 거예요. 뭐가 나오나 한번 찍어보시고요. 자, 요 XML 변수에 아까 요 XML 데이터가 담기겠죠. 자, 이거 뭐예요? 요거는 XML 데이터고요. jQuery로 만들어 XML 요 변수를 넣어서 하면 요 XML이 jQuery 객체가 돼요. jQuery 객체면 HTML처럼 찾을 수 있어요. .find 서브젝트 태그를 찾겠죠. XML 파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달러 요 안에 이걸 집어넣어 버리면 요게 이제 돔이 돼요. 돔 HTML 구조도 돔 구조잖아요. 이것도 돔 구조랑 똑같잖아요. 트리 구조잖아요. 그래서 jQuery에서 쓰는 거랑 똑같이 검색해서 쓸 수 있어요. find subject 하면 얘를 찾겠죠. 이해 됐어요? 얘를 찾아올 거예요. 다시 코드 가봅시다. .each 있어요. each는 뭐냐면 하나 찾으면 한 번 반복하고, 세 개 찾으면 세 번 반복하고. 이거 find 서브젝트 몇 개 찾을지 모르잖아요. 한 개 찾으면 한 번 반복되고요. 첫 번째 돌 땐 첫 번째 서브젝트 갖고 작업, 두 번째 돌 땐 두 번째 서브젝트 갖고 작업.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지금 3으로 하면 한 개니까 한 번만 반복될 거고, this.find title 뭐예요? 타이틀 찾는 거고, 걔 텍스트를 뽑고 있죠. 뭐가 되겠어요? 얘를 찾아서 요 서브젝트 안에 요게 하나가 리턴되면 요 안에 텍스트에 타이틀에 텍스트 읽으면 요걸 읽어오겠죠. 요게 찍히겠죠. 타임은 요게 찍히겠죠. 티처는 요게 찍히겠죠. 코드 가볼까요? 타이틀, 타임, 티처 그대로 읽어오고 있죠. 그대로 읽어오고 있죠.
그럼 요거 가지고 HTML 태그를 만드는 거죠. 이거 하면 div 태그 만들어지고 p 태그 만들어지고 div에 전부 어펜드 하겠네요. div에 전부 어펜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리절트에 최종적으로 요 div를 어펜드 하고 있죠. 그럼 데이터 하나, 요 서브젝트 데이터 만든 결과물이 하나 들어가겠죠. 데이터가 하나면 하나 들어갈 거고 여러 개면 여러 개 들어가겠죠. 요거 하면 여러 개 찾아지겠죠. 보면 요거 세 개 찾아지겠네요. 자, 이거 실행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05 xml.html 05 xml.html run as run 서버 피니시 하면 데이터 가져오기. 이건 아까 못 찍힌 한번 확인한 거고, XML 데이터 읽어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를 가져와서 jQuery로 만들어 버리면 돔 검색이 가능하죠. 돔 검색 처리된 거예요. 돔이 뭐예요? jQuery로 탐색이 가능하다고요. HTML처럼 간편하잖아요. 그럼 HTML 문서는 다 처리할 수 있겠죠. 이거 왜 배운 거예요? 아까 데이터 공용 데이터 얻어올 때 XML, 대표적인 게 XML, 그 다음에 JSON 하나 더 있었는데 CSV, 이게 제일 많아요. CSV는 데이터를 컴마로 구분한 거예요. 컴마로. 뭐 당연히 뭐 어렵지 않고요. 컴마로 분리하면 되니까 한 줄 한 줄을 넣어서 하시면 될 거고, XML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다음 것까지 합시다. ID 체크가 있어요. ID 체크. 06 ID 체크. 얘 한번 확인해 볼게요. ID 체크 들어가 보면 여기 있네요. 사용자 입력을 받고 있죠. 여기 폼 태그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고 있죠. 유저랑 중복 검사라는 이런 정보를 던져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면 아마 서브밋 버튼을 아이디를 입력하고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중복 검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요 콘솔에 찍겠죠. 자, 중복 검사 여기 들어와 볼게요. 여기 보면 아이디 체크 아이디를 클릭하면 요 작업이 이루어지죠. 근데 요 작업이 뭔지를 확인해야 될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밸류를 읽어오죠. 밸류를 읽어와가지고 그 아이디 검사하는 거예요. 입력해가지고 널이냐, 널이 아니면, 널이면은 포커스를 주고 빠져나오고, 널이 아니면 진행하겠죠. 뭔가를 입력했어요. 그러면은 URL, 얘는 무조건 실패를 리턴하는 애예요. 요거 한번 가볼게요. 아작스의 ID 체크에 ID 체크 페일. 아작스의 ID 체크에 여기죠? ID 체크 페일 가볼게요. 이렇게 false라는 게 떠 있고요. OK 가면 true라는 게 떠 있죠. 이거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DB, 아까 JSP DB 작업하는 거 해줬죠? 여기 ID 체크 JSP 가셔서 원래는 사용자가 입력한 ID를 가지고 실제 DB 작업해서 true로 만들 건지 false로 만들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ID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정한 거를 여기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죠. DB 작업 하시면 되겠죠. 이거 꼭 추가하시고 JSP에서 하면 되는 거고, 실제 아작스로 얘를 요청하면 결국엔 요 XML이나 요 XML 가지고 하는 거죠. 실전에서는 JSP 파일을 호출해서 둘 중에 사용자 입력에 따라 둘 중에 하나가 처리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테스트니까 이미 위에 건 false, 아래 건 true 이렇게 정리해 놓고 호출하는 거예요. 자, ID 그럼 다시 06 ID 체크 가셔가지고 지금 실패한 걸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ID 체크 false, fail 이렇게 넣고요. 얘도 아작스 get 방식 요청하는 아작스예요. 아작스에 파생된, 좀 쉽게 쓰려고 하내고요. URL 넣고
여기 제이슨 객체를 넣을 수 있어요. 유저 아이디에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를 넣고 있네요. 그럼 요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있나 없나 판별하겠죠? 지금은 무조건 요 false.xml 얻어오고 있으니까 실패한 걸로 뜨겠죠. 여기 처리해가지고 false일 때 처리, 실패 있을 때 처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찍어주고 있죠.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없는지 확인해주고 있죠. 됐죠? 실제로는 JSP에 DB 연결해서 true인지 false인지 처리해야 될 거예요. 우리 결과값이 그런 식 처리하면 되고요. 04까지 했고요. 06까지 했죠? 로그인인 것 같은데 얘는 07 로그인인 것 같은데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뭐 로그인에 성공한 건지도 아작수로 처리하고 있어요. 아까 아이디 중복 체킹한 거랑 거의 동일할 거예요. 거의. 코멘트 댓글 쓰는 건데 이거 너무 복잡만 하지 본인들이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XML 하고 아이디 체킹하는 것까지 했어요. 밑에 것들은 복잡만 하지 기존 위에 설명한 거랑 동일해요. 아이디 체크하는 거랑 동일해요. 밑에 것들은. 자, 그래서 우리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할 예정이고요. 내일은 날씨 봐드릴 거예요. 날씨, 웨더, 날씨, 중기예보, 날씨 일기예보 사이트 가가지고 이거 예전에 구글 뉴스도 됐는데 요즘도 되나 모르겠어요. 되면 해주고 안 되면 이 시간 지나면은 이거 서버가 끊기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되는지 확인해서 되면 해드리고 구글 뉴스 가져오는 거나 날씨 정보 가져오는 거 XML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일 제이슨도 가져와서 읽는 방법 처리해드리고 다 되면 뭐 있는데 제이슨으로 그 저기 data.go.kr에서 하나 선택해가지고 데이터 읽어오는 작업 같이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그건 내일 해볼 예정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금방 강의한 거에 올려놓을 테니까